자신의 발언이 실수인지 과했는지 심지어 무례하게 들릴 수도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말을 쏟아냅니다. 오늘은 이렇게 무분별한 발언으로 대중의 싸늘한 눈초리를 받은 연예인 타프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위는 가수 나비입니다. 2008년에 데뷔해 뛰어난 가창력으로 사랑받았던 나비는 여러 히트곡으로 이름을 알리며 주목받았습니다. 한때 개그맨 장동민과의 공개 연애로도 이슈가 되었지만 결별 후 아쉬움을 남긴 바 있습니다. 이후 일반인 남성과 결혼하고 최근 임신 소식을 전하며 다시 주목받았는데요. 그녀의 과거 발언 하나가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인성 문제로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2016년 SBS 힐링 캠프에 출연한 나비는 자신의 사춘기 시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중학생 때 어머니의 소중한 명품 시계를 훔쳐 압구정동의 중고 명품 매장에 팔았다는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해당 시계는 약 500만 원 상당의 고가품이었고 판매 대가로 원래 가격의 절반가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돈으로 맛있는 음식을 사 먹고 갖고 싶었던 물건을 샀다고 태연히 밝혔습니다. 더 큰 충격은 이후의 고백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시계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물었을 때 나비는 아무렇지 않게 모르겠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 일로 매일 밤 도둑이 집에 들어와 시계를 훔쳐가는 악몽을 꾸며 힘들어하셨다고 하죠. 나비는 엄마가 나를 의심했지만 증거가 없어서 확신은 못하셨다. 이 방송을 보면 범인을 아시게 될 것 같다고 덧붙이며 웃음을 보였습니다. 주변에 있던 MC 김제동과 게스트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나비가 어렸을 때 다들 한 번쯤 부모님 지갑에 손 떼는 거 아니냐고 농담조로 이야기하자 김제동은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 지갑에 500만 원은 없었다며 단호히 지적했습니다. 이 방송 이후 네티즌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어린 시절 실수라 해도 도를 넘었다. 그걸 방송에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다니 더 큰 문제다라는 반응이 줄을 이었죠. 자신의 실수가 모두가 겪는 일이라는 착각, 어쩌면 그 착각이야말로 나비가 받는 비난의 이유일지 모르겠습니다. 4위는 가수 주니엘입니다. 2012년 데뷔한 주니엘은 귀여운 외모와 싱어송라이터로서의 재능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데뷔 앨범 타이틀곡 일라일라가 음원 차트 상위권에 오르며 사랑받았고 2013년에는 골든디스크 신인상을 수상하며 주목받는 신예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미지와는 반대로 팬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그녀의 인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2012년 11월 한 군인 팬은 휴가를 내고 어렵게 주니엘의 팬미팅에 참석했습니다. 열성적인 팬으로 그녀를 응원하던 그는 팬미팅에서 직접 주니엘과 대화하며 자신이 군 복무 중임에도 팬미팅에 온 이유를 전했습니다. 이에 주니엘은 그에게 편지를 써주겠다고 약속하며 주소와 전화번호를 받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팬은 혹시 편지가 발송되었는데 자신이 받지 못했을까 싶어 주니엘의 SNS에 조심스럽게 편지 여부를 물었습니다. 주니엘은 바빠서 보내지 못했다. 주소를 다시 알려달라고 답했지만 그 이후에도 편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4년 군 복무를 마친 그는 다시 팬미팅에 참석해 마이크를 잡고 편지는 어떻게 됐나요? 라고 물었지만 주니엘은 미소를 지으며 옆에 있는 스태프에게 이 질문은 넘어가도 될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가수가 바쁜 일정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팬이 단순히 지나가는 팬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주니엘의 데뷔 때부터 그녀를 열렬히 응원하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주니엘 관련 게시판을 만들고 팬카페를 운영하며 조공을 준비하는 등 헌신적으로 활동했던 진정한 팬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주니엘이 힘든 신인 시절에도 지지하며 라디오와 음악 방송을 녹음해 공유하는 등 그녀의 홍보에 앞장섰습니다. 하지만 그 열정은 주니엘의 무성의한 태도로 인해 깊은 실망과 상처로 돌아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주니엘의 행동이 단순한 약속 파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녀는 과거 유희열의 스케치북 출연 당시 팬이 보내준 선물이나 편지를 인증하고 답장을 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팬들 사이에서 주니엘이 상업적 가치가 있는 팬과 그렇지 않은 팬을 구별해 행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군인이었던 팬은 자신이 상업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주니엘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평생의 팬으로 만들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주니엘. 그 가수를 순수히 좋아했던 팬에게는 더없이 실망스러운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3위는 이재진입니다. 1997년 그룹 잭스키스로 데뷔한 이재진은 무한도전의 토토가 특집을 계기로 잭스키스와 재결합하며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그의 동생 이은주가 YG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한 양현석과 결혼하면서 그는 YG 소속으로 활동하게 되었는데요. 아마도 이러한 배경이 이재진에게 더욱 큰 자부심을 안겨준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태도와 발언은 때로는 도를 넘는 경우가 많아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지난 1월 KBS 해피투게더에 출연한 이재진은 은지원, 장수원, 김재덕과 함께 등장했는데 유재석과의 대화에서 그의 민감한 성격이 드러났습니다. 유재석이 첫인상에 대해 묻자 이재진은 처음 만났을 때 반말을 해서 당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유재석은 전에 한 번 봤고 친하다고 생각해서 반말을 했던 것인데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진은 다른 멤버들과는 친했지만 반말을 들으니 당황스러웠다고 거듭 언급하며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은지원이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놀랐다는 뜻이라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어색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재진의 무례한 태도는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도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방송 중 이영자가 직접 만든 메뉴판을 보며 음식을 칭찬하던 중 이재진은 갑자기 살찌는 거 걱정 안 되시냐? 고 묻는 예의 없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를 들은 전현무는 존경한다며 이재진의 대담함, 을 우회적으로 언급했지만 이영자는 불편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기생충 전문가가 보기에 영자 누님은 다른 사람보다 기생충이 더 많은 거냐는 농담을 던지며 또 한 번 선을 넘었습니다. 이는 과거 기생충이 있으면 살이 안 찐다는 말에 빗댄 발언으로 보였지만 이영자에게는 전혀 유쾌하지 않은 주제였습니다. 평소 농담을 잘 받아넘기던 이영자마저도 이 발언에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또한 이재진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하고 싶다고 밝히며 하지만 집 공개는 하기 싫어서 한 달 동안 집 빌려주는 곳을 찾으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의 전현무는 나 혼자 산다를 집을 임대해서 한다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며 정색했지만 이재진은 출연자들 다 집을 임대해서 콘셉트로 하는 거 아니냐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재진의 이러한 태도와 발언은 단순한 4차원 컨셉이라고 넘기기에는 도를 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는 무례한 태도와 본인이 옳다는 독단적인 자세는 시청자들에게 피로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돈이나 명성이 많더라도 기본적인 예의와 배려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는 결국 자신의 이미지를 갉아먹는 행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2위는 윤은혜입니다. 윤은혜는 1999년 걸그룹 베이비복스의 막내로 데뷔하며 귀여운 외모와 발랄한 매력으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걸그룹 활동 당시 막내로서 그룹의 인기를 이끌었던 그녀는 이후 가수 활동을 접고 배우로서의 새 길을 선택했습니다. 2006년 드라마 궁으로 연기 데뷔를 성공적으로 치른 윤은혜는 이어진 커피 프린스 1호점으로 국민적인 인기를 얻으며 톱스타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2013년 미래의 선택 이후 연기 활동이 주춤했고 대중 앞에서의 모습도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2015년 많은 연예인이 중국 시장 진출을 모색하던 시기에 윤은혜 역시 중국 동방위성 TV의 패션 디자인 서바이벌 프로그램 여신의 패션에 출연하며 재기를 노렸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윤은혜는 3차례나 우승을 차지하며 자신의 패션 센스를 과시했고 특히 그녀가 디자인한 흰색 코트는 49억 원이라는 높은 가격에 낙찰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이 흰색 코트는 곧 표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국내 브랜드 아르케의 디자이너 윤춘호는 해당 코트가 자신이 디자인한 2015년 가을 겨울 컬렉션의 작품과 지나치게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SNS를 통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한 시즌 동안 쏟아부은 노력의 결과물이 이렇게 쉽게 표절되다니 힘이 빠진다고 말하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논란이 커지자 윤은혜 측은 성명을 통해 표절 의혹을 부인하며 오히려 윤은혜를 노이즈 마케팅의 희생양으로 만들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윤은혜 측은 다양한 브랜드를 연구하며 영감을 얻은 것이라며 디자인에 대해 방어했지만 대중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특히 문제의 의상을 비교해본 네티즌들은 프릴을 제외한 대부분의 디자인이 너무도 흡사하다고 지적하며 윤은혜의 해명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명확한 결론 없이 흐지부지 묻혔고 표절 여부는 영원히 불분명한 상태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윤은혜의 이미지는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그녀는 3년 뒤 국내 드라마로 복귀하며 제작 발표회에서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3년 전 사과의 기회가 있었지만 충분히 사과하지 못했던 것 같다. 이번 기회를 빌려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대중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윤은혜의 패션 프로그램 출연은 결과적으로 그녀의 커리어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연예인이라는 위치에서 쉽게 영광을 얻으려는 태도는 결국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습니다. 1위는 고현정입니다. 고현정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배우로 뛰어난 연기력과 화려한 커리어를 자랑하지만 강한 성격과 논란으로도 자주 주목받습니다. 그녀의 단호하고 직설적인 성격은 때로는 갈등의 원인이 되었으며 대중과 관계자들에게 혼란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드라마 괴물 제작 발표회에서 고현정은 인터뷰 도중 주변의 소음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뒤에서 조용히 해주세요. 인터뷰 중인데 소리 내면 안 되죠? 누가 무슨 음식을 먹고 있나요? 라며 현장 스태프와 관계자들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진행자가 급히 상황을 정리하며 인터뷰를 이어갔지만 고현정의 날카로운 태도는 현장의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드라마 여왕의 교실 제작 발표회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후배 연기자 최윤영이 어린 연기자들로부터 배울 점이 많았다고 말하자 고현정은 이런 말이 나올 줄 알았다며 곧바로 지적했습니다. 그녀는 어린아이들에게 배울 점은 별로 없다. 우리가 더 많이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며 후배를 똑바로 응시하며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대선배 윤여정이 이를 말리려 했지만 고현정은 애들은 애들일 뿐이다. 애들한테 배울 점이 많다고? 우리가 얼마나 정신없이 살고 있으면 그런 말을 하냐? 며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후배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발언으로 여겨졌지만 사회자는 이를 우문현답이라며 칭찬해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2018년 고현정은 드라마 리턴 촬영 현장에서 PD와 갈등을 빚으며 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촬영 중 고현정이 PD 주동민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는 소문이 퍼지며 결국 주연 배우가 교체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고현정은 오전 촬영은 하지 않겠다며 12시간 이상 촬영하면 작업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며 PD와의 갈등이 극대화되었습니다. 제작진과의 마찰은 그녀의 과거 논란까지 다시 소환되며 그녀의 태도와 프로페셔널리즘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2010년 드라마 대물 촬영 중 고현정이 연기 톤 때문에 제작진의 재촬영 요청을 받자 고현정은 분노하며 자신의 밴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당시 CP가 고현정을 설득하려 문을 열었으나 고현정은 문을 그대로 닫고 차를 출발시키며 CP는 수미터를 끌려가야 했고 결국 고현정을 막기 위해 빌 수밖에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고현정은 말 그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였고 그 누구도 감히 저지할 수 없었던 셈입니다. 한편 개그맨이자 토크왕이라 불리는 지석진은 고현정의 태도에 참을 수 없었고 바로 돌직구를 날리며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고현정은 자신의 이름을 내건 토크쇼 고쇼에서 진행을 맡았지만 그 태도는 그저 직설적이고 도발적일 뿐 게스트에게는 거침없었습니다. 특히 지석진에게는 초반부터 마치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그에게 지석진 씨가 상 받은 적이 있어요? 라며 비꼬듯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상대를 깎아내리는 태도를 일상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평소에도 지석진 씨가 웃기다고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은 있으셨나요? 라며 주변 MC들에게 동의를 구했죠. 이런 태도에 옆에 있던 김태원까지 이 친구 웃긴 친구는 아닌데 가수로 데뷔한 친구 아닙니까? 라며 아부 발언을 하자 고현정은 또다시 그냥 약간 특이하신데 되게 오래 가시는 것 같아요. 라고 비꼬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지석진은 짜증 섞인 웃음으로 분위기를 흐리지 않으려 했지만 그가 본격적으로 돌직구를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MC들이 고현정 씨 진행 어때요? 라고 묻자 지석진은 기사가 조금 안 좋게 났던데요. 라며 고현정의 태도에 강력히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고현정이 기분 나쁘다는 표정을 짓자 그는 한마디 더 덧붙였죠. 바로 그거예요. 정색하는 것 좀 고쳐야겠어요. 그리고 그는 고현정 씨는 밑도 끝도 없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사실 이게 정말 짜증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대화가 안 통하는 것은 아무리 아름다운 미인이라도 용납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결혼 생활에서도 제일 힘든 게 대화가 안 통하는 거잖아요. 라고 고현정을 제대로 저격했습니다. 그 순간 고현정은 화가 나서 누가 지석진 씨에게 저런 질문을 했어요? 라며 주변 MC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김영철은 사실 우리 지석진 씨는 토크의 신으로서 우리가 존경하는 선배거든요. 라고 말하며 지석진을 옹호했죠. 정형돈도 그럼요. 라며 지석진 편을 들자 결국 고현정은 마지못해 내가 왜 예능을 한다고 해서 이런 꼴을 당하는지 모르겠네요. 라며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지석진은 정말 처음 보는 진행 스타일이신데 이게 캐릭터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2018년 온라인에 올라온 사진과 글에 따르면 고현정이 손가락 사이에 담배를 물고 피우는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물론 담배를 피우는 것은 개인의 자유일 수 있지만 이 사건의 배경은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해당 사진은 고현정이 동국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일 때 촬영된 것으로 글쓴이는 고현정 교수가 자주 지각을 하며 학생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놀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강의 도중 담배를 피운 것이었습니다. 고현정이 담배를 피운 곳은 지하 강의실, 흡연이 금지된 공간이었고 심지어 연기 교육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고현정은 학기 중 10회 이상 담배를 피웠다고 전해집니다. 학부모들의 항해 전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강할 때까지 계속해서 담배를 피우며 항의한 학부모에게 과 대표는 그냥 무시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고현정과 신세계 가문 간의 관계,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진 오랜 논란과 저주에 대한 폭로는 연예계를 흔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루머가 쏟아졌고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신세계 가문이 고현정을 왕따시키기 위해 영어로만 대화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고현정이 이를 대비해 영어를 배우자 신세계 가문은 대화를 프랑스어로 바꾸었다는 일화도 떠돌았습니다. 고현정은 이에 대해 그분들이 그런 유치한 짓을 할 분들이 아니다. 라고 해명했지만 고부간의 관계가 항상 좋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정황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속옷조차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한 채 피곤한 얼굴로 마중 나온 모습이라든지 시어머니 이명의 회장이 여자는 바닥에 엉덩이가 붙어 있으면 안 된다. 고 말한 인터뷰를 떠올리면 고현정의 시집살이가 결코 평탄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문에서 고현정이 명문가도 아니고 학벌도 뛰어난 것이 아닌 단지 인기 연예인에 불과한 자신이 아들 정용진과 결혼하려 했을 때 이명의 회장이 결혼을 반대했다는 소문도 퍼졌습니다. 시댁에서는 고현정의 언행이 언론에 끊임없는 표적이 되자 고현정의 남편 정용진이나 고현정의 시어머니 이명희와 같은 방식으로 가문이 언급되는 것을 불편해했다고 합니다. 결국 고현정은 결혼 초부터 시댁에서 미운 털이 단단히 박힌 채로 생활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9년 후 고현정과 신세계 가문 사이의 전통적인 원한은 풀리지 않았고 고현정은 이혼을 강요당하며 두 자녀를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15억 원의 현금과 인사동 스타벅스 지점 하나를 받게 되었고 그 스트레스가 쌓여 한동안 신우염을 앓으며 병원을 자주 찾았다는 소문도 전해졌습니다. 연예인인 척하다가 뒤에서 갑질 오지게 하고 다니다가 매장당한 쓰레기 연예인 TOP3. 3위는 이정진입니다. 이정진은 1997년 패션 모델로 연예계에 입문했으며 당시 그는 대학생이었습니다. 뛰어난 스타일 덕분에 모델 제안을 받으며 활동을 시작한 그는 연극영화과에 진학하여 본격적으로 연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1999년부터 시트콤과 드라마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린 이정진은 2002년 영화 해적 디스코 왕되다에서 주연을 맡으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당시 신인으로 대중에게 이름이 알려지기 전이었고 그의 진정한 인지도를 높인 영화 말죽거리 찬옥사의 개봉은 그 후의 일이었습니다. 2003년 이정진은 드라마 다모에 출연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드라마는 MBC 대하 드라마 대장금의 방영 전 잠깐 편성된 작품으로 큰 기대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드라마의 연출을 맡은 이재규 PD는 같은 소속사에 있던 이정진과 이나영에게 각각 황보윤과 채옥 역할을 제안했고 소속사는 먼저 이정진의 출연을 확정한 뒤 채옥과 장성백 역할의 캐스팅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정진은 상대 배역에 더 유명한 배우를 원했습니다. 그는 과거 드라마와 시트콤에서 운이 없었음을 이유로 이번에는 톱스타와 함께 연기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결국 채옥 역은 하지원에게, 장성백 역은 김민준에게 결정되었으나 이정진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김민준이 자신의 상대 배우로 확정되면 출연을 거부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정진은 황보윤 역으로 최종 확정되었고 김민준은 하차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한 배우는 이서진이었으나 이정진은 이서진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를 들며 그의 요구는 계속 이어졌고 이재규 PD는 결국 이정진에게 진지한 대화를 시도했지만 이정진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 생각은 한결같습니다. 좋은 배우와 일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제 상대역이 누구든지 그 사람이 적합하지 않다면 그 사람을 쳐낼 수밖에 없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이기는 게 사회 현실 아닙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정진의 태도에 분노한 이재규 PD는 결국 그를 하차시키기로 결정했고 황보윤 역은 이서진이, 장성백 역은 김민준이 다시 맡게 되었습니다. 다모는 예상외로 큰 성공을 거두며 MBC에서 신드롬을 일으켰고 이재규 PD는 MBC 공식 홈페이지에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이정진과 관련된 사건이 대중에게 알려졌습니다. 그 후 이정진은 MBC에서 출연 정지 처분을 받았고 약 5년간 MBC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몇 차례 드라마에 출연했지만 톱스타라고 부르기에는 부족한 성과를 거두었고 결국 그는 드라마와 영화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스스로 버린 이정진의 이야기는 겸손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위에 오른 인물은 신은경입니다. 1988년 배우로 데뷔한 신은경은 뛰어난 연기력으로 많은 드라마에서 주목을 받으며 성장해왔습니다. 그동안 연기 외에도 여러 사건 사고에 연루되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온 그녀는 1996년 무면허 음주뺑소니 사건을 시작으로 결혼, 이혼, 아들의 병환 등 복잡한 개인사로 대중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은경은 매 복귀작마다 뛰어난 연기력으로 작품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2015년 그녀의 인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2010년 2월부터 4월까지 신은경은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약 1억 1,100만 원 상당의 옷을 외상으로 구매한 뒤 결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직원은 이를 승인하고 공증까지 받았지만 신은경은 끝내 갚지 않았습니다. 일부 의상은 회수되었고 2012년 10월에 소속사가 4천만 원을 지급했지만 여전히 3,500만 원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해당 직원은 대출을 통해 부족한 금액을 채우고 백화점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2015년입니다.
신은경은 한 인터뷰에서 드라마 출연을 위해 의상을 협찬받았고 드라마가 무산되면서 직원에게 곤란을 주었다며 잘 해결됐고 직원이 오히려 나를 응원해줬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직원은 이를 반박하며 신은경이 아픈 아들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채무를 용서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포털 사이트의 지식인 게시판에는 신은경이 로드샵에서 250만 원 상당의 옷을 사고 며칠 내에 입금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후 연락이 끊어졌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건은 2010년 3월 신은경이 백화점에서 억대 외상을 했던 시기와 일치합니다. 연예인으로서 얼굴을 내세워 외상을 받고 그것을 갚지 않는 행동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은경은 여전히 드라마에 출연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기력만큼이나 기본적인 상식과 책임감도 함께 키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1위는 최정원입니다. 최정원은 드라마 소문난 칠공주에서 남미 역을 맡아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소문난 칠공주는 시청률이 40%를 넘나드는 데이트를 기록하며 원래 예정되지 않았던 30회의 연장 방송까지 진행될 만큼 큰 인기를 끌었죠. 극중 남미 역할을 맡은 최정원은 하얀 피부, 큰 눈, 우아한 외모, 귀여운 성격을 완벽히 표현하며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최정원은 전 국민이 사랑하는 배우로 자리 잡았고 2006년에는 여자 우수연기상을 수상하며 톱배우로서 확고히 인정받았습니다. 그 후 사극바람의 나라에서 공주 역할을 맡아 한복이 잘 어울리는 모습으로 또 한 번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러 광고와 CF에도 출연하며 인기를 이어갔고 팬들은 그녀의 다음 행보에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 드라마 브레인과 2015년 마녀의 종영 이후 그녀는 더 이상 방송 활동을 하지 않으며 연예계에서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3년 후인 2018년 케이블 TV 프로그램에 잠시 출연했으나 다시 한번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기존 소속사와 재계약을 체결했지만 방송에서는 여전히 그녀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드물게 활동을 재개한 그녀는 부동산 회사에서 과장직을 맡아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이는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미츠리가 부동산 과장이 됐다니 놀랍다며 작품 활동을 하지 않아서 사업으로 돈을 벌었나?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정원과 그녀의 소속사는 이 소문을 전면 부인하며 최정원은 현재 차기작을 신중하게 고르고 있으며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연예계에서는 잠시 활동을 중단하면 쉽게 잊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정원은 3년 이상의 공백기를 거쳐 최근까지도 5년 넘게 활동을 중단한 상태에도 여전히 많은 팬들이 그녀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은퇴설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과거 인터뷰에서 전도연, 문소리 선배들과 함께 10년 후 칸느 영화제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는 꿈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차기작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팬들은 다시 한번 그녀가 미츠리와 같은 매력적인 캐릭터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